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인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양계장을 찾아서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북한이 보류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이렇게 내치에 집중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다양한 노력이 우리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와 우리 쌀을 바꾸자 이런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면서 특사로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한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김재룡 북한 내각 총리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워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화를 냅니다. 건설 작업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책임자를 전부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도하는 배치되게 설비 자재 보장 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대북 제재와 중국 국경 폐쇄로 건설 자재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자 독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건설 자금을 주민들의 상납금과 지원 물자로 충당하면서 쌓인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3월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위해 $100 이상씩 낼 것을 지시하고 주민들에게도 자발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서 나서는 각종 전선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선 가장 큰 혁명입니다. 거기서는 조건이 불리하다, 나쁘다,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병원 건설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종합병원이 국가적 최우선 사업이라며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 보궐의 혜택 속에서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 생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황해북도 광천 닭공장 건설 현장도 둘러보며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현지 지도에 이어 내부 결속을 위한 민생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지 지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평양 종합병원 시설과 의료 인력 개선을 위해 남북 협의가 시급하다고 밝힌 다음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외교 안보라인 인사 이후 잇따르고 있는 남북 협력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검증대에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겠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으로 인도적 교류 협력을 꼽았습니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즉, 식량 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한 업무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으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물 교환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보는 작은 교육이 시작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북 특사로 평양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또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연기되면 좋겠지만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문제도 있는 만큼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서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작전 지역의 반경을 예컨대 정세현 전 장관님 말씀대로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켜서 한다거나 등등의 이런 그 유연성을 발휘하면 또 그 유연성의 정도로 맞춰서 북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생수, 대동강 맥주와 남한의 쌀 등을 교환하는 방식은 실제 가능할까? 우선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는 제재 항목이 아닌 만큼 북한의 반입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운송수단입니다. 항공기나 선박, 화물차 등을 통한 운송은 제재 대상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체 방안으로 군용 선박이나 군용기가 가는 방법도 거론되는데 이는 북한이 민감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이 남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평양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게 20층 규모인데 사실상 그 안에 내부 시설도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MRI라든지 CT 촬영기라든지 아주 첨단 의료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이제 조정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손을 내밀고 또 이제 대북제재위원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양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군사적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억제력 강화를 내세운 건데요.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압박으로도 해석됩니다. 북한군 고위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경청합니다.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북한 당 중앙군사위 비공개 회의 모습인데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하는 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핵 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략 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아우르는 군사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쟁 억지라고 하는 것이 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 무력을 더 강화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재래식 무력을 더 강화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억제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은 핵대로 계속해서 핵무기와 관련된 생산해 낸다는 거고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그게 이제 우리가 작년도 또 올 초에 우리가 봐왔던 단거리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중장거리 미사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서 개최했던 몇 차례의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 무기의 그 성능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외부에 보여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다만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예비회의에서 보류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남북 관계를 신중히 관리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우회 압박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백악관에 보고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He has made no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nor presented no particular proposal to reduce troops. 그간 미군의 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는 변화해 왔습니다. 현재는 일단 방위비 협상용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And I'm not only talking about Germany, by the way. I'm talking about plenty of other countries. 의회 쪽에서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고요. 실현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막판에 가서 정말 위기 국면이다 싶으면 이 경제 문제나 또는 그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꺼낼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는 임명 후 첫 행보로 남북 도시 각각 30곳을 잇는 결연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며 남북 대화를 위한 포석을 놓는 상황에서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올해 북한의 누에 농사가 풍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옷감으로 꼽히는 비단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북한 당국에서도 누에 농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누에 소독약까지 국산화를 실현하는 등 경제난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볏짚 더미에서 하얀 누에고치를 수확하는 일꾼들. 커다란 바구니가 금세 누에고치로 가득 찹니다. 북한은 뽕나무밭이 많은 황해남도에서 누에치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올해는 특히 예년에 없던 누에고치 풍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첫날 따들인 고치는 18톤.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고치를 따보기는 사업수가 생겨 처음이라고 합니다. 누에고치는 누에가 번데기로 변할 때 씨를 뿜어 만드는 즙으로 비단의 재료인데요. 최근 북한 당국이 이 누에치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선 질 좋은 비단을 얻기 위해 누에 먹이인 뽕잎 재배부터 공을 들입니다. 누에 5살 5일부터 이거 비단 실샘을 만드는데 저 씨를 뽑는 이 비단 실샘을 잘 만들자면 질 좋은 뽕잎을 그때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거. 소독을 철저히 해 누에의 병을 예방해야 한다며 방역 사업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누에가 다른 누에 몸이 닿고 비비고 하면 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소독을 자리 소독과 누에 몸 소독 매일 모기 줄정마다 해서. 최근 북한은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생산 설비와 원재료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에고치 생산을 독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산이 많은 북한에선 산을 깎아서 철길을 만든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기차가 지나가다가 철길에 낙석이 발생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석을 감시해 사고를 예방하는 독특한 직업이 있다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열차가 철로를 점검하기 위해 기차역을 출발합니다. 얼마쯤 달리다 보니 노란색 깃발을 든 감시원이 보입니다. 낙석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낙석 감시원입니다. 낙석 감시원이 중요성을 해서 열차 안전성 보장도 되고 또 우리 이민행 열차가 무사고로 이제 자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낙석 감시원은 열차가 지나갈 시간이면 깜깜한 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자리를 지킵니다. 노란색 깃발은 통과, 빨간색 깃발은 멈추라는 신호인데요. 비상 정황이 발생했습니다. 낙석이 우리 전동차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빨간색 깃발이 보이자 기관사는 열차를 세우고 낙석 감시원 부부와 함께 돌을 치웁니다. 낙석 감시원은 보통 부부가 함께 일하며 아들이 대를 이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대를 이어 계속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정말 저의 한 생을 철길에 묻고 저의 때를 이어서 정말 감시하고 키우겠습니다. 산악 철길이 많은 북한에서 낙석 감시원은 꼭 필요한 직업인데요. 주로 산이 많은 자강도와 양강도 일대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주년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북한에선 김일성 주석 때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체제 선전이 과연 언제까지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북한의 6.25 전쟁 역사 왜곡 실태와 의도를 분석하겠습니다. 한 무리의 노인들이 차례로 버스에 오른다. 북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날만큼은 단체 외출에 나선 평양의 노인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우리의 휴양시설에 해당하는 피로 회복원이다. 직원들의 극진한 대우를 받는 이들은 다름 아닌 6.25 전쟁 참전 노병들. 우리 러병 동지들, 온 나라가 존경하는 이런 훌륭한 러병 동지들 위해서 저희들도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참전 노병들에 대한 예우를 선전하고 나선 것이다. 정전협정일 기념의식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 관련 전시물들이 곳곳에 설치된 북한의 지하철 역사. 그런데 북한 당국은 정전협정일을 휴전이 아닌 전쟁 승리의 날로 전하고 있다. 지하철역 이름도 전승역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전승역에 와서 느낀 바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있기에 전승의 역사가 계속 흐르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노병으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6.25 전쟁. 3년여간 계속된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됐고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And it will allow some of the grievous wounds of Korea to heal.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동족 상잔의 미국도 멈춰섰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6.25 전쟁이 미국과 남한에 의한 북침이며 정전협정 또한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개화정부의 군대는 6월 25일에 38정 미국 전 지역에 걸쳐 전면적으로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 전면에는 김일성 주석이 있었다. 6.25 정전 이후 김일성 주석은 자신이 6.25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주민들에게 주입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집권 체제를 확고히 해나갔다. 우리는 침략자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만을 바라는 아주 정상적인 국가이고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침략자는 오직 미국과 남조선 계려도당이다. 미국과 남조선이다. 이렇게 그런 인식을 줌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도 그를 통해서도 더
교육을 하는 거죠. 6.25 전쟁은 지도자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그러니까 김일성의 혁명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적대국에 대한 끊임없는 적의와 증오심을 주입해왔다. 미국 놈은 착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숭양이와 같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상교육은 유아 시절부터 이루어진다. 북한의 역사교육이 철저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올브라이트 전 장관.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는 어린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미국인을 미국놈이라고 부르도록 교육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회고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고요하게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미제 폭격기 이제 두 대가 앞에 쫙 앞장서서 이제 우리의 그 하늘 푸른 하늘을 까맣게 물들였다. 6월 25일 날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와 진짜 우리나라의 철전지 원수는 미국이고 6월 25일은 정말로 북침이구나 그렇게 배웠어요. 침략국을 뒤바꾸는 것은 물론 패퇴한 전투도 승전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 연합군의 대승이 명백하지만 이마저도 북한에선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 인천 상륙전에서 메가도 오성 장군은 한 개의 군단을 가지고 한 개의 중대 앞에 패전하는 장군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83년 제작된 북한 영화 월미도 역시 북한군 해안포병 중대가 면문의 해안포와 수류탄으로 군함 수백 척과 5만 대군의 공격을 사흘 동안 저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6.25 전쟁 관련 북한의 주장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개된 소련의 비밀 문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허구임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북침설이다. 지난 1994년 러시아 측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소련의 극비 문서. 김일성 주석이 소련과 중국에 수십 차례 요청한 끝에 남침을 승인받은 정황이 모두 기록돼 있었다. 중국의 협조까지 약속받은 김일성은 50년 5월 29일 소련의 평양 주재대사에게 6월 말까지 모든 전쟁 준비가 완료될 것임을 통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6.25 전쟁과 소위 전승절을 이용해 계속 체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해마다 7월 27일이 다가오면 전쟁 관련 기념관과 박물관 등에서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부각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지펴진 1950년 6월 25일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승양이는 멍둥이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조선 사람을 몰라보고 덤벼드는 적들에게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을 맞으며 제6차 전국 로병대회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며 전쟁 승리 분위기 띄우기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 이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 미국과 맞서기 위해 핵 개발을 한다는 명분을 찾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그들의 침략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 핵 개발의 명분도 우리가 그냥 미국이나 남조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면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이므로 침략을 하지 않지만 어느 때든지 다시 그들이 침략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그런 교환을 하면서 핵도 만들어내는 거죠.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두고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소감을 전하고 있다. 정말 여기에 전승의 역사가 다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전하의 영웅들이 지킨 이 땅을 한 목숨 바쳐 지켜야겠다는 것을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면 포화 속의 예쁜이처럼 저국을 목숨 바쳐 지키는 오늘날의 예쁜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선전은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젊은 세대 역시 전쟁에 대한 관념이 무뎌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관심이 없어요. 일단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전쟁이 뭐 북침이고 남침이고 이런 거를 생각하질 않아요. 학교에서 배워주는 거 왜? 학교에서 배워주면 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끝나지? 그게 어디가 어떻어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따지려거나 생각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외부 문화에 민감해진 북한의 청년들이 장마당 등에서 접하는 정보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관한 의문을 지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 통일을 위해 필요한 남북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무엇보다도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상흔을 치유하고 또 그 남북한 주민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6.25 전쟁 발발 주체가 누구인지를 북한 주민이 똑바로 알아야 이제 우리 남한 주민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가져야 통일이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은 당시 남북관계에 새 역사를 쓰자는 말을 남겼다. 동족 상잔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 이 역시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안정된 경제 생활까지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호소하는데요. 네, 북한에서 양봉을 하던 농민이 남한에서도 같은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300여 개의 벌통을 가진 어엿한 양봉업자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맘때는 양봉 농가들에게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통일로 미래로에선 탈북민이면서 남한에서 활발하게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유성 씨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굽이굽이 산맥이 펼쳐진 백두대간의 중심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수려한 계곡과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 보금자리를 튼 탈북민 부부가 있다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기에 꿀의 대가, 양봉의 달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만나뵈러 왔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허니 찾으러 갈까요? 허니. 깊은 숲을 따라 30분 들어가자 탈북민 이도윤 씨와 김미경 씨가 운영하는 양봉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들어가도 되죠? 네. 딱 맞춰 온 거죠, 지금 저. 아유, 우리 조금만 늦었으면 갈 뻔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을 한다는데요. 일손을 돕기로 한 만큼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 완전 무장을 해야겠죠? 와.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금을 하는 건데요. 내금이요? 내금. 병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가 구통만 체크를 하는 거죠. 습기 건조를 잘 해줘야 되고요. 안에는 되게 시원해요, 이게. 벌들도 또 더위를 먹으면 안 되나 보네. 그렇죠. 이 벌통이 따가우면 일을 안 하고 바깥으로 다 나오거든요. 탈북 9년 차인 이도윤 씨는 북한에서도 10년간 양봉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북에서도 좀 했어요. 양봉 일을 하셨어요? 네. 그럼 북한에서 양봉 일 할 때랑 여기랑 네. 환경이 이게 좀 많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해요? 어때요? 좀 많이 다르죠. 북한과 남한의 양봉 작업은 다른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북에서는 수분 농축기라 뭐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요. 눈 짐작으로 수분을 측정해서 하거든요.
이북에는 깊숙이 들어가요. 많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해야지. 물 맑고 그런 데 가서 쌀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또 밤나무철이면 밤나무철, 아카시아철이면 아카시아철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꿀을 또 갖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북한의 양봉업은 시기별 피어나는 꽃을 찾아다니며 긴 산행을 한다고 합니다. 송장 발효육이라든가 뿔 크는데 지장은 나와 말이야. 그러니까 굴은 물밀기 걸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강을 넘어갑니다. 시제 우선 나무 딱이랑 있고 그 끝나도 다음번에 담은 얼마라도 연결될 게 있으니까 이제 군강을 가려는데. 꿀은 북한에서도 정말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말은 들었어도 먹어본 적 없어요. 지금 내가 채취하면서 뭐 아카시아 꿀은 향이 있고요. 잡꿀은 뒤끝이 또 고소하더라고요. 야, 전문가 다 되셨네요. 네. 어머니. 이들 부부가 가진 벌통은 무려 300여 개. 30도 온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벌통 관리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왕벌을 좀 찾아보세요. 네? 왕벌을. 제가 왕벌을 찾으라고요? 네. 제가 왕벌을 어떻게 찾아? 해봅시다.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휴. 어떻게 이거 알아요? 뒤에 봐요, 뒤에. 난 찾았어요. 우린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여기 있다는 얘기구나. 여기 있다는 찾아봐요. 얘기구나. 얘다. 다른 애들보다 꽁지가 한 3분의 1 크네요. 네. 벌통 내부를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왕벌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왕벌을 날개 상태도 봐야 되고 산란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내년도에까지 갈 것인가 안 갈 올해 산란을 잘 안 하면 지금 당장 새 왕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부단한 노력으로 얻어낸 산물, 갓 채취한 꿀을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꿀 사탕 같아요. 꿀 맛이 계속 나와. 와플, 진짜 와플 같아요. 와플. 진짜 와플 있잖아. 진짜 이걸 보고 와플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양봉을 위해서는 벌에게 사료를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료를 줘야만 벌 씨가 왕벌이 알을 많이 낳아서 씨가 많아야만 겨울을 나서 내년 봄까지 벌을 가둬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도사가 다 됐어요. 도사가 됐어. 제일 무거운 걸로 옮겨야 돼요. 어우, 너무 무거워. 진짜 너무 무거워. 와. 네. 무거운 걸로 한 장 옮기는 거예요, 제일로. 꿀뿐만 아니라 로열 젤리를 생산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왕벌은 로열 젤리를 먹고 하루 2,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로열 젤리가 여왕벌의 힘의 원천인 거죠. 맛이 이상한데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와, 맛이 이상하네. 이게 왜 이래? 막 떡떡해요. 맞아요. 이거 왜 이래요? 네, 약간 떡떡하고 새콤하고 맛이. 약간 풀잎을 약간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 미경 씨는 북한에서 해왔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 일이 마냥 즐겁기만 하답니다. 한국 분들은 안 믿어 하더라고요. 여자가 뭔 그런 일을 하냐고. 상하수도에 다녔어요. 학교 16살 졸업해서 오기 전까지 10년을 한 곳에서 일했으니까. 벌처럼 부지런한 이 부부의 노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이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지금 오시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저기 경기도 인천. 인천에서 네. 꿀 사러 오셨다고요? 그렇죠. 여기 직접 와서 사가요. 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꿀 요만큼을 생산하는 그게 이제 이만큼이 되는데 그 벌들처럼 이분들은 두 분이 마음을 합쳐서 그 모습이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그 모습에 반해서 더 이것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남들보다 성실하고 진짜 부지런합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꼭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탈북민들한테 기감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됐으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래 이렇게 오늘 오셨으니까 온 김에 정말 힘이 되게 우리 사장님한테 힘이 되게 몇 통 사가시겠습니까?
이제 왜 말을 더듬으시죠? 아니 제가 한 달 전에 20통을 사갔습니다. 벌써 이미 20통을 샀어요? 주인들 향해서 예. 20 샀습니다. 예. 그래 한 달 전에 20통 먹고 샀으니까. 나면 오늘은 그냥 5통만 사가지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양봉 재료를 나눠주거나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내기까지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맨 첫 번에 해가지고 한 달 한 번도 못 팔았어요. 아 진짜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북 기습도 해왔던 게죠. 아주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벌 버는 재미가 남들은 그럴지만 저희는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없으면 못해요. 재미없으면 힘들거든요. 네, 재미있으니까 힘들어도 견디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나만의 양봉 기술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꿀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꿈이라는데요. 이 부부가 꾸는 달콤한 꿈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남북의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실시하는 여름 특별 편성으로 다음 주부터 2주간 쉬었다가 8월 15일 방송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북의창 유튜브 채널인 이북 리더기도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올해로 12년째인데요. 북한 천연기념물인 금강산 구룡폭포 모습을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